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플리머스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플리머스는 홈에서의 화력은 코벤트리나 사우스햄튼에게도 통하는 모습, 강호를 상대로 무기력한 유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플리머스의 문제는 강호의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저지할 만한 수비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것. 올 시즌 홈에서 레스터, 리즈, 입스위치 같은 강호들과 만난 적은 없었지만 리즈를 상대로 홈 FA컵에서 상대의 넓은 공격진 뎁스를 이기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사고를 내준 경기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리즈는 연장혈투 끝에 4대1로 플리머스를 제압한 이후로는 장점인 화력이 상당히 불이 붙은 모습. 플리머스가 리즈의 혀를 뚫어주었다고 해도 무방했던 상황이다. 리즈가 EPL에서는 다득점, 다실점의 극단적인 압박 취향이라는 평을 들은 팀이지만 챔피언십에서는 공격이 다소 처진 상황에서도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을 저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 오버 양상에서 리즈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플리머스가 홈에서의 화력이 강하고 이는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어느 정도 통한 면모가 있다. 다만 결국 상대의 공세를 미처 커버하기 어려워하는 수비력이 상당한 덫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리즈를 상대로 이미 FA컵에서 경험을 해본 바 있고 그 이후로 리즈의 공격력도 상당히 불이 붙었다. 두 번째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에는 히키 헨리의 장기 부상과 플래컨의 부진 등 지난 시즌만큼의 힘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토니가 돌아오자마자 4경기에서 3골을 집어넣는 등 징계 기간 동안 폼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한데 리버풀이 최근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의외로 홈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1승 1무로 브렌트포드가 전적이 좋다. 리버풀은 클롭 감독은 인터뷰에서 살라가 이 경기에서는 최소 벤치 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클롭 감독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의 힘겨움을 극복하는 양상은 아니었기에 최대한 공격 스쿼드를 끌어모으려는 양상. 그래도 벌리전에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나 강력한 전방 압박이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문제는 결국 앞서 언급한 세트피스와 롱볼에 상당히 리버풀 브렌트포드에게 고전했다는 것. 올 시즌 브렌트포드가 수비적으로 난조가 심한 상황. 여전히 유효한 리버풀의 공격력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본다. 다만 오버가 1순위가 되어도 상관은 없을 듯한데 리버풀의 세트피스 수비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의 난조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 브렌트포드의 주포 토니의 폼도 징계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편이다. 세 번째 AT 마드리드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는 홈에서는 리그 무패를 기록하는 등 강세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현재 처한 상황이 썩 녹록치는 않은 상황. 모라타도 2-3주 정도 부상으로 빠질 예정인 모습이고 그리즈만도 체력적인 문제로 꽤 득점포가 잠잠한 상태다. UCL 16강을 앞둔 상황이기도 해 사실상 리그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매치에서 풀로 주력 선수들을 가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 나을 듯.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는 약하다고는 하나 일단 이는 수비적으로는 틀린 이야기. 원정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주도하는 스타일을 잘 구사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0으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2골 이상을 허용한 경기는 원정에서도 없는 상태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동적인 움직임에 고전할 가능성은 공격에서 염두에 두는 편이 좋으나 결국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기는 할 것.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홈에서의 강점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의 성적에서도 상위권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양상도 강한 것이 사실. 물론 아틀레티코가 현재 상황에서는 로테이션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고 라스팔마스도 원정에서의 실점률 커버는 되는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네 번째 나폴리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다음 일정이 UCL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상황이나 나폴리가 리그 순위도 급해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오는 오시멘도 곧장 투입을 하게 될 듯. 일단 올 시즌 우측에 쏠린 공격 등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내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체급의 힘으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꾸역승이나마 거두고 있는 것은 나름 괜찮은 행보. 제노아는 생각보다 중앙이 괜찮다. 바델지 스트로트만이 세리에어 내에서의 경험이 아주 많은 선수이기도 하다. 물론 중앙에서의 창조성이 있는 아탈란타에게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나폴리는 올 시즌 공이 중앙으로 잘 순환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물론 페이스가 나폴리의 차지가 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 제노아의 측면 공격도 윙백들의 퀄리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실점의 폭 자체를 줄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나폴리가 언더 상황에서 신승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나폴리가 올 시즌 여러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오시멘의 한 방과 체급으로 중하위권을 누르는 양상은
보여주는 모습. 그나마 제노아가 중앙에서의 힘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라는 점에서 실점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천 배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